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미 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 또는 나는 가입을 할 예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퇴직한 지 3년 전 은행에서 적금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퇴직 뒤에도 아이들 교육은 한창이라 불안했거든요. 마침 은행 직원이 5년 적금한 뒤 일정 기간 거치해두면 비과세 적용도 받고 이자도 많이 챙길 수 있다고 설명해 가입했습니다. 퇴직한 뒤 목돈이 필요해서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중간에 해지하는 거라서 원금보다 적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글은 어느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분명 은행에서 적금을 하나 가입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금리 높은 상품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금리 높은 비과세 장기적금 하나 가입하라는 은행의 직원의 권유를 받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은행 창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적금형 상품을 보면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 또는 10년에 1억 만들기 등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특징은 은행에서 흔히 판매되는 적금보다 1% 정도 높은 금리와 복리 이자를 적용해 주고요. 5년을 납입하든 10년을 납입하든 10년 만기에 찾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 말만 듣게 되면 사실 귀가 솔깃하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까지 되니까 말이죠. 문제는 이 상품이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인 저축성 보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방카슈랑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을 갖다가 은행에서 대신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게 은행 창구에서 팔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 마치 적금인지 보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일반 적금과 저축성 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업비라는 것인데요. 일반 적금은 원금 그대로 굴러가지만 보험성 적금은 내가 납입하는 납입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사업비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위험 공제료가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100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 일반 적금은 100만 원이 원금 그대로 이자가 적용이 되지만 보험성 적금은 100만 원의 10%를 제한 나머지 90만 원으로 이자가 적용되어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매달 10% 이상의 사업비를 보험회사에다가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자가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를 적용해줄 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불입한 원금만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방카슈랑스로 판매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저축성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납입한 원금만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 5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별로 5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약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중도 해약을 막고자 중도 인출 기능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있지만 중도 인출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인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다 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월 30만 원씩 납입 기간이 5년이고 만기가 10년인 상품에 가입했을 때 총 납입해야 할 금액은 1,800만 원이 되는데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인출해 달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 되는 금액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 때문인데요. 그동안 계속 사업비가 빠진 탓에
납입했던 원금보다 적게 해지환급금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일정 유지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돈을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금액을 빼고 나니까 인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도 인출하면 수수료가 없으니 적게 찾더라도 손해가 없을까요? 약관에 보면 중도 인출한 금액은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입금한 돈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입금했던 돈에서 출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불입했던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텐데 거기서 먼저 불입한 원금이 빠지게 되니까 결국 중도 인출했던 금액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게 되더라도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만기에 내가 받고자 하는 원금과 예상 이자가 훨씬 적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 인출을 480만 원 하였다면 월 불이백을 30만 원으로 했을 때 1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일 텐데요. 16개월치에 대한 사업비가 고스란히 빠진 상태에서 인출을 했던 시점부터 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자가 적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만기 10년 시점에는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가입할 때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그대로 가게 되면 예상했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지만 상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공시이율이 변동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떨어진 공시이율로도 합산 적용되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예상했던 수익률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민원 접수건을 보게 되면 보험료 일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어서 원금 손실을 입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 장기보험성 저축상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손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불입하고 있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볼 수 있나요? 라고요. 한 가지는 단기간에 잠깐 썼다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관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한데요. 중도 인출을 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영향을 주지만 약관 대출은 내가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적금 이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기간에 갚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중도 인출을 하셨다면 돈이 여유가 될 때 추가 납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없거나 거의 적게 빠지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노후에 쓸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빼지 마시고요. 10년 동안 추가 납입을 통해 수익률을 올려서 만기에 수령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